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번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1.6 가솔린과 동일하게 기아의 최신 패밀리룩 디자인과 함께 신규 컬러가 포함된 총 6가지의 외장 컬러, 그리고 실내에는 수평 형상의 레이아웃과 함께 고속도로 주행보조 2등, 신규 ADAS와 CCNC 등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이브리드만의 달라진 점으로는 기존의 44.2kW 전기 모터가 W급인 소렌토, 산타페급에 들어가는 47.7kW 전기 모터가 들어가서 용량이 커졌고요. 또한 패드 시프트를 이용해서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영유아 운전 모드도 추가가 되었다는 게 이번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만의 달라진 점입니다. 자, 현재 시승 차량은 시그니처 트림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사양이고요. 참고로 프리미엄 옵션을 넣게 되면은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가는데요. 다만 이게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천연 가죽 시트는 이 안쪽에 퀼팅 파이핑 부분, 이 부분만 천연 가죽이 들어가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사이드 볼스터 부분은 이제 비건 가죽이라고 불리는 인조 가죽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헤드레스트 또 아래쪽에는 알칸타라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 알칸타라는 아니고 스웨이드 재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스웨이드, 천연가죽, 인조가죽이 합쳐져 있는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마찬가지로 인조가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멀하고 스탠다드한 촉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시승했었던 스포티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가격 차이는 평균적으로 598만 원이 나는데요. 이는 W급이라고 볼 수 있는 소렌토나 산타페보다 다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노블레스 트림부터는 582만 원의 차이가 나면서 그래도 뭔가 납득 가능한 수준이긴 하지만 가격 접근성이 가장 좋은 기본 트림의 경우 무려 649만 원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차값을 뽕 뽑는 시간,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했다는 가정하에 가솔린과 비교하면 무려 9.7년이나 걸립니다. 물론 하이브리드가 가솔린에 비해서 연비가 잘 나오긴 하지만 스포티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는 모두 1600cc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나 기타 세금들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탑승하고 있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연간 주행거리가 정말 많으신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신형 스포티지의 인기 조합을 살펴보면 시그니처 트림에 옵션 3가지를 더해서 4,325만 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홍시픽 추천 조합을 짜보면 시그니처 트림에 드라이브 와이즈 하나만 넣어서 4,166만 원에 사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일단 시그니처 트림부터는 외장의 모든 램프류가 LED가 들어가고요. 실내에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HUD 2열 열선 등 주요 옵션들이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드라이브 와이즈로 주행보조 기능만 조금만 더 보강을 한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급 경쟁차인 투싼 하이브리드와 비교를 해보면 두 차량 모두 47.7kW 전기 모터와 함께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스포티지가 좀 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연비는 투싼보다 0.1km 정도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출시된 스포티지가 투싼 대비 248만 원이 비쌉니다. 두 차량의 옵션을 완전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스포티지의 인기 견적을 투싼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을 해보면 309만 원이나 투싼이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옵션 상황의 차이도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준준형 SUV 하이브리드는 투싼이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시그니처 트림의 EWD 전륜구동 차량에 휠은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시승했었던 신형 스포티지 가솔린과 거의 동일한 스펙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시그니처에서 넣을 수 있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사양입니다. 그래서 차량 가액은 4,500만 원 정도가 돼요. 방금 전까지는 제가 시내 주행을 했습니다. 시내 주행에서는 웬만해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구형과 비교했을 때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 용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투싼 하이브리드도 동일한 스펙이에요. 아무튼 제가
바로 앞서 시승했었던 차량이 소렌토 하이브리드였거든요. 스포티지보다 한 체급 높은 차량이었는데 일단 전기 모터 자체는 47.7kW 동일한 용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기 모터 가용 범위가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거든요. 요랬을 때 배터리 게이지가 50% 정도만 차 있어도 웬만해서는 EV 모드로 주행이 됩니다. 지금도 엔진 없어요. 엔진이 없어. 그냥 전기 모터로 계속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하이브리드 전용 창에서 보면은 제가 배터리로만 계속 주행을 한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엑셀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엔진 이러면서 노란 색깔로 나는 지금 엔진으로 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인디케이터 창에 따로 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랬을 때 앞서 시승했었던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이 공차 중량도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스포티지가 한 170kg 정도가 가볍거든요. 170kg면은 성인 남성 2명 정도 덜 타 있다 보니까 EV 모드 가용 범위가 확실히 깁니다. 확실히 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전기 모터로 가다가 엔진 구동시켜 볼게요. 다시 한번 전기 모터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엔진 개입해 볼게요. 이게 마이크로 녹음이 되고 요거를 송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스피커로 다시 한번 듣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안 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이제 운전자인 제가 느꼈을 때에는 앞서 시승했었던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다가 엔진이 개입이 됐어요. 그러면 진짜 엔진으로 돌아가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진동이라든지 소음이 아예 안 느껴졌거든요. 얘가 엔진이 있는 차인가? 전기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조용했고, 이 엔진룸의 방음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잘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반면 제가 타고 있는 스포티지는 이렇게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다가 엔진이 개입이 되면 이렇게 미묘하게 엔진의 소음이 좀 뚫고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뭐 급 차이를 위해서 방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차별을 뒀긴 하겠지만, 아무튼 소렌토를 타다가 스포티지를 타서 그런지 다소 좀 시끌벅적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숙도입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 중이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고요. 여기서 윈도우 내려볼게요. 보셔요. 이제 창문 닫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창문이 완전히 닫혔을 때 완벽하게 뭔가 밀폐됐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냥 턱 하고 닫힙니다. 확실히 이게 지금 C 세그먼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고급스럽다라는 느낌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트림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저는 풀옵션 사양을 타고 있기 때문에 옆유리에도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윈드 노이즈는 막아주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 도어 실링의 재질이라든지 마감들이 뭔가 이렇게 퍼펙트하게 막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서 그런지 오늘 좀 바람이 불긴 해요. 바람이 불긴 하지만서도 이렇게 A필러 앞쪽에서 뚫고 들어오는 윈드 노이즈가 다소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을 가고 있는데요. 요랬을 때 로드 노이즈가 상당히 시끌벅적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저는 19인치 휠이 달려있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데요. 이렇게 포트홀이라든지 이렇게 크랙이 있는 도로에서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우당탕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 포장된 도로입니다. 요랬을 땐 또 상당히 조용해요. 바닥에서 뚫고 들어오는 소음이 아예 없죠. 심지어 승차감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다시 또 시끄러운 도로가 됩니다. 확실히 이게 급이 낮기도 하고 방음 자체가 신경을 많이 쓰긴 했어요. 흡차음제 도입도 많이 시켰고 재질도 다르게 했고, 뭐 B필러 쪽에도 흡차음제가 도입이 많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전자가 느꼈을 때의 NVH는 크게 좋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냥 스탠다드하면서도 컴포트, 무난한 그런 실내 정숙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타이어 공기압이 전류는 39 psi, 후륜은 38 psi로 맞춰져 있는데요. 지금 겨울이거든요. 보통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타이어 공기압을 10% 정도 높게 하기 때문에 얼추 잘 맞는 공기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로드 노이즈도 조금 들려올 뿐더러 승차감이 막 엄청 좋다라고 말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전기 모터가 추가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전기 모터를 이용한 흔들림을 제어해주는 이 라이드라든지 이 핸들링 이런 기능들이 담겨 있지만 그거는 둔턱, 그러니까 큰 방직턱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좀 진동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 방금처럼 노면 크랙이나 아니면은 약간의 포트홀 구간이나 아니면 좀 포장된 지 오래된 도로 그런 데에서의 진동을 잘 막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이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현재 스포츠 모드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초반에는 약간의 굼김 현상이 있는데 우왕 하면서 방금 6,000 rpm에서 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가주면서 생각보다 화끈한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잘 나갑니다. 이게 초반 가속감은 뭔가 굼뛰다는 느낌이 있는데 금세 고RPM을 쫙 쏴주면서 흡사 스포티한 차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포티하게 와라라 하고 달려나가줘요. 화끈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엑셀링을 해봐도 초반에는 뭔가 그렇게 스포티하다는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금세 이렇게 고RPM을 사용을 해주면서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에 진입을 했을 때 화끈합니다. 아주 화끈해요. 막 후다다닥 하고 잘 가주는 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 요랬을 때의 단수를 보면은 방금 전까지는 5단을 사용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자동 6단 변속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고속 한계치가 엄청나게 넓게 잡혀있는 느낌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무난한 수준인 것 같아요.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5500rpm에서 235마력, 1500부터 4500rpm에서 37.4토크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형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의 출력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거는 뭐 엔진 미션이 바뀐 게 아니고 전기 모터 용량이 증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전기 모터에서 좀 더 도와주는 힘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좋게 느껴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속감이라든지 출력은 구형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는 수준이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신형 스포티지 가솔린을 탔었을 때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운전하면은 별로 안 들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크렐 사운드랑 묶여 있거든요, 옵션이. 근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아쉽게도 크렐 사운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하이브리드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밟더라도 그냥 바람을 가르는 풍절음만 더 커지고 뭐 엔진이라든지 뭐 사운드에서 느껴지는 감성은 좀 충족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주행 감각이라든지 이런 가속감은 투싼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플랫폼도 동일한 걸 쓰고 파워트레인도 동일하고 또 전기모터 용량도 동일하기 때문에 주행감 자체가 막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공차 중량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스포티지가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초반에 이 구동될 때의 느낌이 투싼보다는 뭔가 좀 여유로운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주행감은 비슷합니다. 스포티지나 투싼이나 비슷해요. 와우,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스포츠 모드로 쭉 달렸더니 배터리 게이지가 지금 거의 90%에 찼습니다. 제가 어떻게 운전을 하더라도 계속 EV 모드로 주행이 됩니다. 계속 이 엔진 안 돌아가요. 계속 이 배터리로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연비가 계속 높아지죠. 자, 이번에는 유턴 구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유턴이 가능한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차량은 지금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60도 뷰를 볼 수 있고 또 탑뷰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옵션인데요. 이거는 윗급인 소렌토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지금 그레이거든요. 이 외장 컬러가. 근데 이 인터페이스에는 연동이 안 됩니다. 역시나 화이트 바디에 스포티지가
있네요. 이런 것들은 언제 연동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이런 것도 실차주 입장에서 만족도 또는 실망스러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연동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엔진이 안 돌아가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에는 조용해서 그런가 이 깜빡이 소리가 되게 크게 느껴져요. 이거 봐요. 참고로 깜빡이 사운드는 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조절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에 유턴 해보겠습니다. 도도도도도도 될 것인가? 오, 됐습니다. 근데 이 핸들 기어비가 좀 낮은 편에 속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이런 스티어링 기어비라든지 뭐 무게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방금 스포츠 모드로 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C 세그먼트에 비해서 스티어링의 기어비가 조금 낮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첩한 핸들링을 기대하시고 타신다면은 좀 뭔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펀 드라이빙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데일리카로 탔을 때에는 충분히 무난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가볼게요. 시속 70km입니다. 오, 상당한 언더스티어가 느껴지면서 롤링도 약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체를 조금 폭신하게 하기 위해서 선회를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롤링이 살짝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휠베이스에 비해 전장이 조금 길어져서 그런 건지 몰라도 코너에서는 뭔가 민첩성하고는 살짝 거리가 있게 느껴져요. 그래도 가솔린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의 가감속을 통해서 코너로 돌아 나갔을 때의 민첩성과 안전성을 조금 더 올려준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극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진짜 디테일하게 느껴보면 약간 조금 더 민첩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여기서 급조양까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급조양. 이거 봐요. 이 리어가 반박자 늦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체 웨이브가 좀 심하게 지는 것 같아요. 반대편으로 다시 한번 차선 변경 해볼게요. 반대편으로 핸들을 틀고 나서 리어가 그립력이 생각보다 좀 물컹물컹하고 민첩하게 잘 잡아주고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배터리도 들어가고 전기 모터도 들어가기 때문에 공차 중량도 좀 더 무겁거든요. 그리고 전기 모터의 가감속을 위해서 이 핸들링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민첩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기능이 들어가 있고 없고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딱 틀었을 때 이 뒷바퀴가 굉장히 뭔가 말캉하게 받아주면서 그립력이 민첩하지가 않습니다. 컴포트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스포티지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되고요. 고속도로 주행보조 2, HDA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선 변경 해볼게요. 딱 누른 다음에 손만 얹으면은 스르륵 하고 되는데 뒤에 차가 오기 때문에 멈춰주고 있네요. 똑똑해요. 자, 다시 한번 차선 변경 누르고 얹어만 넣어볼게요. 얹어만 넣어보면 알아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야, 확실히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어서 주행보조 기능을 켰을 때 좀 편리한 것 같아요. 반대로 제가 앞서 시승했었던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한 급 더 높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정전식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게 토크식이거든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운전자가 이렇게 탁 이렇게 틀어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거면은 내가 차선 변경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도와주는 게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였는데 확실히 이 정전식 이 그립 감지가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스포티지를 살만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제가 시승 중인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풀옵션에 19인치의 빌트인 캠도 들어가 있고 또 EWD 차량입니다. 4륜 구동 아니에요.
그래서 공인 연비가 리터당 15.6km가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게 제가 앞서 시승했었던 차량이 좀 서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공인 연비보다 못 미치는 13.2km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누적 정보를 보면은 여기 클러스터의 누적 정보 나오거든요. 클러스터 누적 정보를 보면은 연비가 트릭 컴퓨터 상으로 16.8km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전을 했을 때에도 엔진으로 가는 것보다 전기 모터로 가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많거든요. 내가 막 진짜 고속도로 주행만 할 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막히는 도로에서 좀 더 극적인 연비를 뽑을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사시거나 아니면 내가 사는 거주지가 진짜 통행량이 너무 많고 맨날 막혀, 그런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시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더 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신형 스포티지의 에어백은 총 8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우리나라 기준 KNCAP에서 94.1점으로 1등급, 미국 IHS 기준으로는 최고 등급인 탑 세이프티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리콜 및 무상 수리는 신형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높은 가격대와 배터리 반정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씨의 총평, 더 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어땠냐? 일단 역시 만족스러운 부분은 연비입니다. 그리고 전기모터 용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도심에선 거의 EV 주행이 가능하고요. 또 달릴 때는 화끈한 가속감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 만족스러운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신 옵션과 ADAS 적용으로 편리함은 극대화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준준형에 4,500만 원? 사실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는 무려 600만 원 이상이 비싸고요. 또 차값 상세 기간도 거의 10년에 달합니다. 따라서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연간 주행 가능 거리가 정말 많으신 분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사실 가솔린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